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1번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례율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비례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례율이란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비례율. 네, 그렇죠. 비례율이 좋으면 좋으니까 비례율이 좋으냐 나쁘냐 그 기준이 또 어딘지도 사실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비례율이 100이다 그러면 똔똔이니까 100보다 이상이면 좋고 100 이하면 나쁘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오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례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율은 이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종전자산. 종전자산이라는 거는 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전체로 얘기하면 개개인의 감정평가액을 다 더한 합비했죠. 합.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종후자산. 종후자산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종후자산에서 총경비, 건축비, 일반 경비 여러 가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종후자산에서 총경비를 제한 거를 분모, 종전자산으로 나누면 그게 비례율이 됩니다. 그 비례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상이면 좋고 100 이하면 나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전 그래요. 중요치가 않다. 높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비례율을 결정하는 이 세 개의 항목이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죠? 감정평가사가 특정 값으로 정해집니다.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떤 데서는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종전자산을 낮추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왜 의미가 없는지는 제가 그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후자산은 뭐냐?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으로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는 대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럼 일반 분양이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그래서 제가 X1으로 나왔습니다. 변수예요. 변하는 값입니다. 내가 조합원 아니면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원들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윤석열 정부가 기대치가 있죠. 건폐율을 늘려주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남은 2026년도에 항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또 시간적인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좋겠죠. 아무래도 용적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자, 경비는 변수지만 공사비는 정해지죠. 일반 경비 어느 정도는 측정이 예상이 됩니다. 대신 일반 경비를 낮추고 공사비를 낮추면 총 경비가 빼는 항목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종전자산은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자산은 낮게 측정이 되면 좋겠고 종후자산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총경비는 총자산에서 종후자산에서 경비를 빼는 거니까 빠지는 항목이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자, 비례율 첫째 이 종후자산
총 경비. 4. 감정평가액.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1, 2, 3, 4번 중에 단답형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맞았나 모르겠어요. 왜? 종전자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의 특정치입니다. 그럼 얘는 고정값이라고 봐지죠. 그러면 비례율이 높이려 그러면 종후자산이 커져야 총경비는 줄이고 종후자산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종후자산이 많아져서, 종후자산은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반 분양값의 분양 금액입니다. 분양대금. 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좋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아니면 소규모 빌라들이 변형이 돼야 되겠죠. 재개발이라는 거는 변형입니다. 내 주택 형태가 단독주택 소규모 빌라에서 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도권, 서울과 지방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 성남, 광명, 과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나요? 최소한 성남에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흥 2구역, 삼성구역, 그 다음에 대비하고 있는 수진 1구역, 태평삼, 신흥상, 삼경삼. 제가 볼 땐 최소한 15억입니다. 완성하고 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추정금, 분담금, 내 재산을 평가했을 때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거기다 비례율을 곱하면 내 권리가액이 되죠. 제가 봤을 때 7사 기준으로 해서 총 조합원들한테 권리가에 분담금까지 합쳐도 조합원 분양가 6억이 언저리가 되거나 조금 높거나 할 겁니다. 7억이 된다고 치죠. 그러면 내 재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아파트가 저는 최소한 15억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15억을 보고 가는 거지. 내 종전 자산이 지금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니? 경비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추가돼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자, 비례율을 한번 보죠. 비례율이 높았어요. 높으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비례율이 추정 비례율이 있죠. 이제 가다 보면 확정 비례율이 생깁니다. 이제 관리 처분이 되고 청산할 시점 되면 자, 비례율이 한 130% 나왔어요. 그럼 30%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조합이나 주민자치회에서는 비례율을 낮추죠. 그때 가서 낮춥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낮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전자산을 갖다 높여줄 겁니까? 경비를 높이죠. 경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율은 낮아지겠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무상으로 옵션을 집어넣습니다.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 내부를 무상으로 확장을 해주든지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든지 무상 옵션을 줌으로써 경비를 높여서 비례율을 낮춥니다. 비례율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재규모 주택단지에서 비례율 10%만 남아도 몇 천원씩 나오잖아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세 20%, 지방세 2%, 22%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사업에서 조합에서 돈이 남았어요. 비례율이 높아가지고 주구도 무상 옵션으로 다 전달해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비례율은 100이 되는 게 좋겠죠. 100, 최종적으로는. 예. 초반에 잡는 추정 비례율은 높아야 되겠지만 추후에 비례율은 거의 100으로 만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단독주택은 원가법이라 그래서 토지를 감정하고 주택을 감정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이 단독주택의 감정평가액이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인 빌라, 이 부분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해당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공동주택과 인근에 유사한 지역에 거래가 얼마에 형성이 됐고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비교해서 그 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좀 틀리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통상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 은행 대출 상담사들이 탁상 감정이라고 그러죠. 탁감 나온 자료들을 수년간 비교해 본 결과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나라에서 정해준 땅값이죠. 공시지가에 보통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2.2배에서 2.5배까지 나옵니다. 평균적인 거예요. 뭐 특이한 지역은 2.7, 2.8까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의 2.2에서 2.5배 정도가 나오고 공동주택은 1.5 정도가 나오더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성남은 2030 계획이 대규모 마지막 개발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부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해서 구역 지정을 해주질 않았느냐? 여러 가지 환경을 평가하는 항목들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예. 그러면 성남이든 서울이든 지금 추진들을 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선책이죠. 대규모의 주택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선책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빈집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성남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소규모 빌라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주택 형태가 아파트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산 가치가 형성이 되고 향상이 되죠. 아파트가 성남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단지 형성이 되고 나면 최하 15억 이상이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20평 분양지 쪽은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대규모 주택이 재개발이 되고 있는 인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눈여겨보셨다가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중원구 같은 경우에 한 10군데가 돼요. 동의들을 하셔서 시간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합 결성되고 사업 시행이 나면 한 4년, 5년이면 끝나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향상시켜주고 높여줄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라고 독려하는 시간이고 비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투자 개념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한테 투자하실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